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7일 토요일 송영선TV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6.3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를 제외하고 지금 가장 열심히 뛰고 있고 조명을 받고 국민의 찬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 전 후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8명의 경선을 치를 때에 안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AI에 대한 질문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좀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가장 빛나는 존재로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보수의 가치는 반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라고 스스로를 자칭하지만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수의 가치, 핵심 가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가진 자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제 실천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도 자기가 가진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뿐 아닙니다. 안철수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행사한 것은 지금 탈락한 경선 후보자 중에 김문수를 사심없이 돕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있지만 지난 2020년 총선 때도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선거기간입니다. 그 당시는 국민의 당대표였는데 코로나가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는 의사 출신입니다. 직접 본인이 내려가서 계명대 소속 동상병원에 가서 보름간 선거를 뒤로 하고 코로나 환자들을 환자복을 입고 의사복을 입고 그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며 진짜 소나기 같은 땀을 흘리면서 목숨을 걸면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본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를 도우니까 또 칭찬하는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만약 김문수를 지금 한덕수나 홍준표처럼 처신한다면 내가 그들을 칭찬할 이유가, 안철수를 칭찬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는 안철수, 이번에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확실히 했습니다. 5월 10일 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장 쿠데타다. 막장 정치 쿠데타다. 무슨 얘기냐? 5월 10일 새벽 1시에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오전 3시에 한덕수 후보로 분명히 법적으로 정정당당한 절차를 거쳐 국민과 당원의 성원에 의해 투표에 의해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된 김문수를 밀어내고 한밤중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벽 3시에 쿠데타를 일으켜 진짜 불법적인 쿠데타로 정당하게 선출된 김문수를 밀어내고 한덕수와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64명의 국회의원들이 짝짝꿍을 해서 후보 교체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한동훈도 한마디 하고 홍준표도 한마디 했지만 가장 똑부러지게 얘기해 준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그때도 막장 정치 쿠데타다. 5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철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이날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입당시켜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해 안철수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새벽 기습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통령 후보 강제교체, 이것은 마치 주식
작전의 통정매매처럼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이루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은 유례없는 파괴적 행위다. 막장의 정치 쿠데타이자 절망적인 자해행위다. 저도 이걸 자해행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뒤이어 우리 당의 명줄을 끊어내는 정당 해체쇼를 지도부가 앞장서서 벌이고 있다. 민주정당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당권을 염두에 둔 엽기적 권력 행사, 권력 쟁취 시도라고 말하면서 지도부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명백히 자격 상실 후보라면서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왜 지금 꼭 우리 당이어야 하느냐? 지도부가 그렇게 한덕수 후보의 경쟁력을 믿는다면 한덕수 후보는 지도부와 함께 떠나시라. 국힘을 떠나시라. 그리고 동시에 윤 전 대통령 탈당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친윤 세력들도 같이 떠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김문수의 후보 자격을 한덕수가 당 지도부의 등을 업고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실은 쿠데타를 직접 일으키지도 못했죠. 한덕수는 지도부가 시킨 대로 그냥 인형놀이처럼 지도부가 줄을 가지고 흔드는 데 따라 움직였던 한덕수입니다. 저는 안철수가 이렇게 연설 잘하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작태에 대해서. 그런 안철수가 지금 김문수 캠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사실 김문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을 이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난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 난제가 뭐냐? 당이 4분 오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선 후에 후보 단일화 후유증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차제에 한술 더 얹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이 4분 오열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끝까지 함께 뛰어야 한다. 김문수의 장점은 뛰어난 행정력과 청렴함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 국힘이 이기기 위해서는 난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리고 나의 거취에 대한 결정을 김문수 후보에게 던졌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님의 거취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정하십시오. 대통령이 내가 탈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탈당을 당장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탈당이 자칫 당의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힘을 실어주는 나의 본 탈당의 의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 탈당을 결정하지 못하겠다 하고 있는 차제에 당의 비대위원장 김용태까지 앞장서서 대통령의 출당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오늘 대통령이 탈당을 결심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면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김문수를 도우면서 불편해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까지 지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 헛과 백과 앞과 뒤가 있습니다. 어떤 플러스를 가져올지 어떤 마이너스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 부분 지금 같이 함께 뛰었던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저 개인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만은 이들은 그걸 조건으로 걸면 특히 한동훈 같은 경우에 탈당을 해야만,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만 내가 들어가 도와주겠다. 얼마나 열심히 도와줄지 몰라도 조건부터 거는 인간입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께서 탈당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틀 전에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외로운 이순신. 김문수는 외로운 이순신이다. 저도 가슴이 먹먹하며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국힘의 모습은, 이건 안철수 의원의 얘기예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대장선을 타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데 나머지 12척이 뒤에 서서
쳐다만 보고 있는 꼴과 똑같다. 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모두 함께 써야 된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가 돼야 된다. 한덕수도 나서라, 홍준표도 나서라, 한동훈도 나서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뛴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한다. 우리 당이 단합해야만 2030 청년 세대와 외연 확대가 가능하다. 나는 안철수가 이렇게 뛰어난 정치적 안목을 가졌고, 물론 한때는 국힘당을 만들어가지고 30석 이상을 만든 경력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밖에서 가진 안철수 후보에 대한 또 다른 면, 혹은 우리가 자칫 왜곡되게 안철수를 보는 거는 우유부단하고 뭔가 결정을 못하고 이런 눈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안철수는 그런 안철수가 아닙니다. 아주 결연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장 정치인다운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보 4인방에 오를 때도 룰을 따라서 우리가 했고, 그리고 최종 2인을 뽑을 때도 당심 5%, 50%, 국민 50%로 해서 최종적으로 김문수를 선택했다. 그리고 한덕수 전 대행은 당에서 자기를 만들어주고, 당 지도부 플러스 64명의 국회의원들이 야밤에 쿠데타를 일으켜가 만들어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당원들이 아니다, 당신은 아니다, 그렇게 도둑질하는 후보에게 우리는 힘을 실어줄 수 없다,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한덕수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자기들이 합의한 룰에 따라 졌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능력이 부족해가 당원의 선택을 못 받았거나 민심의 선택을 못 받았거나 한 명명백백한 객관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김문수 탓이냐, 김문수를 비난하고 김문수를 외면하고 김문수를 손가락질하고 김문수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 한덕수 대통령 후보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동시에 당원들 투표에서 떨어지니까 김문수가 후보 지위를 다시 확보하게 되니까 한덕수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5월 11일 10시 20분 중앙당사 5층 대통령 후보실로 나타나서 김문수가 일어나기도 전에 거의 달려오다시피 해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면서 김문수를 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았습니다. 포옹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바로 단일화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합동이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사진의 모습을. 근데 한덕수는 그게 아닙니다.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쇼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는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선대위에 동참해 주십시오, 선대위원장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하니까 놀라서 생각지도 않은 제안을 받았다는 듯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선대위원장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콧배기 하나 안 내밉니다. 그 후에 한덕수를 지지하던 그 밑에 있던 많은 국회의원들 김문수 후보 캠프에 와서 돕지도 않고 있습니다. 엉거주춤하고 있습니다. 돕지도 않는 인간들의 생각은 뭐야? 이재명을 엄밀하게 돕는 것 아니야. 지금 불이 꺼져 있는 내각제 개헌제를,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내각제 개헌제를 다시 들고 나와서 이재명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각제 개헌제를 밀던 인간들이 힘을 받고 자리를 찾으면 자기들도 그 덕에 의해서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애써 김문수를 도울 필요가 없다. 이러고 지금 뒷발로 전부 한 발 물러나 앉아있는 사악한 인간들, 사악한 인간들. 분명히 한덕수는 많은 카메라 앞에서 김문수의 승리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습니다. 립서비스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계속 뛰었다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됐을까요? 김문수처럼 사생경단의 정신으로, 사적생 생적사의 정신으로 이렇게 뛸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도 김문수보다 더 많지만 너무 골 때리는 건 지도부가 한덕수로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자고 주장할 때는 늙은이라는 얘기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당 후보가 되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자 늙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겁니까? 이 늙은이답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서지 않고 자기 밑에 자기를 따르던 50몇 명의 국회의원들에게 한덕수가 앞장서서 모두 가서 김문수를 도와라 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자기가 직접 당사에 선대위원장들 중에 몇 명이 당사를 찾아갔습니다. 왔다 갔습니다. 양양자 의원도 오고 나경원 의원도 오고 다 당사뿐만 아니라 김문수 캠프를 직접 찾아와가 격려하고 갔습니다. 한덕수라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선대위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합류 조건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쫓으면 합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쫓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칠까봐 스스로 자기가 나서서 구금되는 스스로를 구금시키도록 했습니다.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도 자기 스스로가 김문수에게 지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탈당을 했습니다. 물론 탈당을 한 이유는 무조건 김문수가 이겨야 된다. 국힘이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뭐라도 하겠다 하시면서 한 발 물러서신 겁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걸 이 윤 대통령이 탈당한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새겨야 됩니다.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윤 대통령 탈당해야 내가 돕든지 말든지 할 거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여러분 그 한동훈의 모습 봤습니까? 연한 미색 점퍼에 고동색에 가까운 바지를 입고 내가 색깔 위아래가 틀렸는지 모르도 컴비네이션은 미색과 그 연한 고동색입니다. 거기에 뭐 음악을 듣고 앉아가지고 전형적인 강남 좌파에 이 사람이 지금 나라의 위기를 인식하고 있나? 이 사람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면은 김문수를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전혀 그걸 못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이 계속 딴지를 걸면서 하려면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아예 탈당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대선 후보 경쟁에서 졌다는 걸 깨끗하게 승복하든지 그러면 승복하면은 승복하는 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라 이거예요. 또 홍준표도 지적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졌다고 국힘에서 30년 일했다가 자기가 졌다고 정계를 은퇴한다? 이게 바로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오만의 극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분은 국힘에서 30년 동안 자기가 헌신을 했다고 하지만 꼭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국힘이 아니었다면 국회의원 5번을 어떻게 했고 국힘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후보 3번을 어떻게 떼었고 국힘이 아니었다면 대구시장을 어떻게 했고 국힘이 물론 그것도 국힘의 등을 업고 이러면 껍데기는 무소속으로 나갔습니다. 그 멀쩡하게 뛰던 후보를 밀어내고 무소속으로 나간 거예요. 물론 같이 뛰었지만 무소속의 힘이 더 크니까. 그러나 무소속이라는 껍데기를 썼지만 그 뒤에 누가 홍준표를 도왔습니까? 국힘이 도왔죠. 국힘이 아니었다면 경남도지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가 마신 우물에다가 이렇게 침을 뱉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 이재명과 이준석 사이에 림보를 추면서 양쪽 다리를 걸쳐 춤을 추면서 이재명 캠프에서 한마디 날렸습니다. 총리 하고 싶어 할지 몰라도 총리는 선거 이기고 난 뒤에 논해보자. 내가 홍준표가 이재명 캠프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총리라고 낙점한 적은 없다. 꼭 총리를 시키겠다고 우리가 부른 적도 없다. 공중에 뜬 거죠. 물론 뭐 더 열심히 빌고 하면은 김밥을 말고 하면 총리를 시켜줄는지 몰라도 지금 홍준표 후보가 하는 행세는 뭐하고 너무나 닮았냐. 한밤에 야밤에 후보교체 구태타를 일으키는 한덕수와 뭐가 다릅니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재명 캠프에서 홍준표에 대해서 총리는 선거 이기고 난 뒤에 논하자는 얘기를 100번 이해하겠어요. 이재명 캠프에서 이재명이 옳든 그러든 뭐 양아치든
탈법을 하든 불법을 하든 범법을 하든 거짓말쟁이든 이재명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평생을 일해온 사람 중에 총리를 노린 사람도 수도할 건데 느닷없이 나 이재명 쪽에 갈 생각이 있어 이 말 한마디에 총리를 약속할 수는 없죠. 거기서는 노 할 게 충분합니다. 물론 이걸 뚫고 들어가서 홍준표가 이쪽에 가서 총리를 하려면은 지금부터 발벗고 뛰어야 되겠죠. 하와이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선탠이나 하고 앉아서 될 일은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국민의 힘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의 어마어마한 비난과 칼질을 당한 후에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30년 동안 마시던 물에다가 침을 뱉고 가는데 국민이 용서를 하겠습니까? 나가서 당을 탈당한다, 정치 그만둔다 하면서 윤석열을 욕하고, 사실은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탄핵 재판 동안도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 보면 매일매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매일매일이. 그러나 아직 홍사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뭐 일반적인 칭호로 홍준표를 사모하는 그룹, 모임,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목소리로 그것은 홍준표의 본심이 아니다. 홍준표가 김문수를 이기기를 기원한다, 선전하기를 기원한다고 페이스북에 남겼기 때문에 홍준표의 진심이 아니다. 그건 하와이 가기 전이고 자기가 탈당한다 하고 난데 며칠 사이에 쓴 글이지. 그 후에 하와이를 떠난 후 하와이를 갈 시점 공항에서 이준석을 만나가 너뿐이다 잘해라 하는 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온 행동을 본다면은 홍준표의 본심은 김문수를 도울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양쪽에 이재명과 이준석의 다리를 걸치고 기회를 보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아주 정말 여의도 정치 낭인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윤석열을 욕하고 나가고는 또 윤석열, 탈당하고는 윤석열을 욕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신세 타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꼬마 민주당에 갔었어야 한다. 30년 전에 가시죠. 이건 여자라도 이렇게 치졸하게는 얘기 안 합니다. 나라도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30년 전에 노무현한테 갔으면 자기가 뭘 했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30년 전에 일어나지도 않은, 하지도 안 했던 걸 가지고 이 당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5번 하고 시장하고 도지사 할 때는 내가 노무현 당에 안 갔기 때문에 시장하는 거다. 노무현 당에 안 갔기 때문에 도지사 하는 거다. 노무현 당에 안 갔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3번 출마하는 거다. 노무현 당에 안 갔기 때문에 내가 도지사 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철수 후보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홍준표 전 후보도 가장 많이 쓴 용어가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보수의 가치관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까? 로마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원로들이 가장 앞장서서 자기 아들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들이 전쟁에 나서는,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예요. 안철수가 지금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본받으십시오. 제대로 된 정치인다운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안철수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철수 의원에게 힘찬 박수를, 그의 용기와 노력에 힘을 보태어 주십시다. 송영선TV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